네, 마감 전화 팬다운 김동현 전문가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양시장이 뭐 바닥권에서 거의 2%뭐 넘는 상승세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거래소는 0.5% 플러스 돌아서 있고요. 코스닥도 약보합 정도로 지금 장 초반 대비로 많이 낙폭을 줄여놨는데요. 자, 오늘 시황 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시장 불안 요소들이 조금 노출되거나 혹은 완화됐기 때문에 일단 반등세로 들어갔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이번 시장의 단계적인 우리 시장 사실 생각보다 상당히 많이 잘 버틴 양상인데 자요관 이번 연초 변동성의 핵심적인 이유는 중국의 위안화 약세와 그리고 중국의 서킷 브레이크 시스템에 대한 어떤 정책 불확실성 내지는 신뢰도 약화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이 부분도 일단 여계 쪽에서부터 어제 위안화가 강세 쪽으로 약간 전환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중국 서킷 브레이크도 일시적으로 잠정 중단을 했기 때문에 일단 중국 개인 투자자들이 어떤 유동성이 잠기는 부분에 대한 우려감으로 투매는 이제 하지 않는 그런 구조가 됐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실적 우려감도 오히려 밴드 하단으로 나왔지만 예상 하향 조정된 밴드의 하단까지 나왔지만 선 조정이 나와 있다라는 측면에서 무거웠던 여러 가지 재료들이 조금 거치는 양상. 뭐 그렇다고 아주 좋아지는 시장은 아니지만 반등세는 일단 들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종목별로 보겠습니다. 먼저 삼성전자입니다. 오늘 일단 뭐 실적은 예상치만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지금 오히려 좀 시장 따라서 같이 흐름세가 좀 좋아지고 있는데요. 이 종목 좀 어떻게 좀 지금 저가 매수 대응이 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뭐 그냥 상징적으로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여타 다른 주식들과 비교했을 때 뭔가 되게 좋은 상황이 나타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지금 저성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드리는 종목의 선정 기준은 세상이 안 좋은데도 좋은 쪽, 그런 쪽으로 가시는 것이 종목 선정의 가장 핵심적인 첫 번째 기준으로 일단 보시면 되기 때문에 가치에 대한 관심을 가졌던 것이 작년 연말이고 이 부분이 미국 금리 인상과 그리고 어떤 인상 이후에도 별 변화가 없었고 오히려 배당락 이후에는 다시 기관 투자자들이 빠져나오는 움직임이 됐기 때문에 가치주, 경기주 이런 쪽은 예측이 아니라 이제 완전한 확인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제조업 지수나 이런 것들이 좋아질 때까지는 큰 주식들, 경기와 민감하게 반응하는 주식들은 상대적인 메리트가 떨어지기 때문에 오늘 삼성전자는 미리 반영되어 있는 실적 악재가 기술 반등권 정도로 들어갔다. 이 반등은 120만 원대 초반 정도까지는 일단 나올 수 있을 거로 보여지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6조 대 영업이익이 예상보다 부진했지만 아주 쇼킹한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120만 원대 경직성은 좀 나올 거다. 이 역시 시장의 안전판 역할을 좀 해줄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그 연초에 지금 종군당이 오늘까지 5거래일 동안 무려 93%가 올랐더라고요. 지금 뭐, 5일 만에 93%면 뭐 상당한 시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도 일단 뭐 거의 상한가까지 갔다가 현재는 고점에서 한 20% 밀려 있습니다. 4.3%, 15만 4,500원 선 나와 있는데요. 뭐 이 종목은 좀 어떻게 지금 역시나 삼성전자처럼 대표성을 좀 띈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실제로 트레이딩 대상으로 좀 봐도 된다고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죠. 네, 정면 승부 하시는 분들, 그것도 정면 승부 중에서도 전장의 가장 앞에 서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당연히 지금은 정군당을 첫 번째 주식으로 좀 보시는 게 맞습니다. 이후에 뭐 지금 제약주에 대한 확산 시세를 보시는 건 2등 시세라고 봐야 되겠고요. 정군당, 지금 현재 제약주 시세는 사실 검증되어 있는 실적이나 이 부분보다도 정군당도 이번에 일본과의 그 라이센스 아웃 규모 자체가 지금 공개가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심리적으로 이제 이런 거죠. 제2의 한미약품이 나올 수 있다라는 기대감, 그것이 정권당이 될지 모른다라는 기대감, 이런 것들이 그냥 시세를 그냥 마구 밀어붙여버리는 아무런 내용도 없이 막 붙여버리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런 시세를 포착하고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는 정도의 뭐 전문적 트레이딩 영역에 계신 분들은 오늘 고점 대비해서는 분명히 위에서 거래량이 터졌고 한번 좀 눌릴 수 있습니다. 오히려 다른 종목들로 올리려고 하는 거 보면 조금 쉴 수 있는데 다음번 저점을 또 한 번 확인한다면 여전히 고변동은 가능하다고 보이기 때문에 트레이딩 대상으로서는 계속해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LG화학 보겠습니다. 지금 뭐 이제 4분기 실적 시즌이 오늘 삼성전자 출발해서 들어가게 돼 있는데요. 지금 LG화학도 뭐 가이던스가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30 한 3만 원 선에서 다시 더 반등 나와주고 있고요. 뭐
SK이노베이션, 뭐 롯데케미칼, 뭐 고려아연까지 좋습니다. 이쪽 그 자본제군에서도 좀 강한 상승세가 나오는데요. LG화학은 좀 추가적으로 올라간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네, 일단 중기적인 매수를 노렸던 분들이 좋은 매수 기회가 아침에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단기적으로는 시세가 좀 무거워진 거는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단타성으로 보셨더라면은 44만 원대 고점을 당분간은 좀 닫아놓고 보셔도 되겠습니다만은 LG화학 같은 대형주를 뭐 초단기 매매를 하시는 분들보다는 추세로 보는 분들이 많을 것이기 때문에 LG화학은 지금 기초화학 쪽, 뭐 NCC 쪽에 대한 실적 기대감도 있지만 큰 장기 스토리로 봤을 때 전기차, 스마트카 이런 쪽은 2016년도에도 아주 큰 트렌드로 여전히 유지를 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대형주 쪽에서는 매매 내지는 추세가 가능한 몇 안 되는 종목 중에 하나로 여전히 놓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하락 쪽 연결해서 보겠습니다. 지금 오늘 올려주신 쪽에 삼성증권하고요, CJ ENM, 호텔신라 주셨는데요. 자, 증권주가 일단 바닥권에서는 좀 올라왔습니다만 그래도 뭐 좀 힘이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삼성이 한 2% 밀려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삼성증권 같은 뭐 증권주 전부 지금 보면은 코스닥과 제약주가 시장보다 상대 강도 월등히 강한데 너무 못 올라왔죠. 뭐 제약업, 증권 업종이 뭐 좋을 건 없습니다. 딱히 좋을 건 없지만 그래도 어떤 멘탈 관점으로 봤을 때 연동하는 고변동 주식들, 거래대금이 많은 주식들이 움직였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가격적인 메리트, 단기 기술 반등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이 정도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증권주가 이렇게 약하다라는 것은 뭐 증권주에 대한 어떤 파괴적인 어떤 시세는 연초에 보통 일반적으로 자주 나오던 그 시세는 현재로서는 조금 기대하기 어렵지 않을까. 뭐 오늘 바닥에서 거래가 터졌기 때문에 나온다라면 다음 주 정도는 한번 단기적으로는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으로는 CJ ENM 보겠습니다. 이 종목이 장 초반에도 밀려 있고 지금도 뭐 시장 반등폭 대비로는 좀 약한 것 같습니다. 한 2.5% 정도 8만 1,000원 선 움직임 나오는데요. 어떤 전략을 좀 짜야 되겠습니까? 네, 지금 주식은 뭐 스타일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종목 기준들이 좀 명확한 것 같습니다. 아주 전투적인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제약주 하시면 되는 것이고, 조금 추세적으로 좀 느긋하게 앞으로 좋을 주식을 묻어서 추세를 끌고 가겠다 하시는 분들은 작년도와 유사한 저성장 트렌드를 가지고 있는, 그리고 중국과 연동되는 이런 주식들은 흔들려도 우여곡절 끝에 다시 올라갈 수 있다라는 신뢰감은 계속 유지되는 모습이기 때문에 기대 ENM은 그 후자에 속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종목 중에서 호텔신라 보겠습니다. 이 종목은 뭐, 좀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좋지가 않습니다. 지금 뭐, 지난 10월 달부터, 11월 달 초순부터 빠지기 시작해서 월간 기준으로 계속 좀 약세권이고요. 이번 새해 들어와서도 벌써 오늘 저점으로 봐서는 거의 한 8%, 9%가 좀 급락하고 있는데요. 어떤 좀 이유가 있다고 봐야 될까요? 예, 일단 뭐 공매도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펀더멘탈적으로도 국내 시내 면세점 경쟁 강화라는 부분은 이익 성장에 대한 훼손이 분명히 나올 수 있다라는 측면도 있어 보입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트렌드 자체는 뭐 요커를 중심으로 하는 어떤 소비 성장 트렌드 이런 부분도 유지될 수 있고요. 뭐 면세점도 브랜드 밸류가 여전히 확고하기 때문에 납폭가대로서는 여전히 메리트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고점을 넘어간 주식은 보통 저점을 깨고 나서 반등이 나오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지난 2014년도 저점이었던 8만 원 선을 지금 깬 상황이라면 반등의 여력은 오히려 좀 더 강한 것 같고요. 그리고 위안화의 약세가 좀 멈춰준다라면은 반등 모멘텀으로서도 충분히 작용할 것 같습니다. 바닥에서 거래가 터지고 있고 기관 수급도 들어와 있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좀 욕심을 내서 본다라면은 개파락이 나와 있는 10만 원 갭 메꾸기 정도까지도 몇 달 정도 여유 있게 보신다라면은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즉 업황과 영업 환경은 나쁘지 않으나 지나친 납폭, 그것이 막 납폭과대 아주 FM적 관점이기 때문에 납폭과대적 접근으로서는 유망한 구간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지금 2시 24분입니다. 중국이 다시 이제 오후 개장하면서 상승폭을 좀 더 키웁니다. 개장 초반 가격 3,220선보다는 못해도요, 거의 뭐 맞춰놓고 있는데요. 뭐 하루에 한 6%가 위아래로 좀 움직이는 그런 급등락은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하지만 오늘 좀 안정권인 것 같은데요. 자, 마감 앞두고서는 어떤 부분을 좀 점검하면서 가야 되겠습니까? 예, 지금 저는 반등은 일단 시작됐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 반등이 상승 추세 전환은 분명히 아닐 겁니다. 반등 정도 이해를 하시고, 그리고 중국 시장의 변동성 요인을 보실 때 가장
체크를 먼저 하실 부분은 홍콩 H지수를 좀 같이 보시면 됩니다. 오늘 아침에 홍콩 H지수가 시초가가 같이 떴다라는 것은 이건 중국 자체 내에서의 어떤 수급 요인뿐만이 아니라 외국인들의 포지션 역시 홍콩 쪽에서는 외국인들이 움직인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움직임 역시도 홍콩도 지금 중장기적인 하단권에 있기 때문에 저점에 대한 신뢰감을 좀 가지고 볼 수 있지 않나 싶기 때문에 이번 연초의 변동성은 오늘이 정점이 아닐까라는 관점으로 본다라면 당장 강한 상승세는 아니더라도 연초 변동성은 회복해 나가는 시세가 다음 주에 좀 기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마감 전 업앤다운 김동현 전문가였습니다.